안녕하십니까.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실패 요인을 탐지하는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고 이 Who and When이라는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CML 2025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은 연구이고 현재 인용수는 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버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태스크 실패를 유발한 에이전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인지를 탐색하는 태스크를 새롭게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과업의 이름은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것이고 이 LLM 기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태스크 솔빙 과정에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는 이 전체 시스템 디버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업이지만 아직 미개척 분야이고 노동 집약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함과 동시에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벤치마크인 Who and When을 제안합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127개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부터 광범위한 페일리얼 로그를 수집하고 이 페일리얼과 연결된 특정 에이전트와 이 결정적 오류 스텝을 어노테이션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오늘 이 해당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유사한 개념을 가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LLM이든 에이전트든 멀티 에이전트든 어쨌든 이 사용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한 모델 혹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LLM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다음 이 리즈닝 모델은 사실 모델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이 LLM이 뭔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고 혹은 이 순차적 추론을 거쳐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태를 관찰 및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 에이전트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에이전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인데요. 문제 해결 과정 중 이 풀이 실패를 한 경우에도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답변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이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각 에이전트별로 각자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전문 분야가 존재를 하고 이러한 각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적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LLM을 에이전트로 활용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이시는 연구들과 같이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복잡한 실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연구들은 결국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출력하는 최종 앤서에 대한 성능 평가만을 진행하는데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단계의 에이전트가 실수해서 이러한 최종 실패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뭔가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은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개념입니다. 해당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아래와 같이 멀티 에이전트가 문제를 푸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가 퀘스천을 에이전트 인풋에 입력을 하게 되고,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에이전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한 앤서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일치할 경우 정답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 수학 전문가 에이전트가 답을 25라고 잘못 뱉었다면 어떨까요? 결국에 앤서는 25가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다르게 됩니다. 결국 최종 평가가 오답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결국 오답을 뱉었을 때 각 단계별로 올바르게 풀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이 Failure Attribution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수행하지 못했는지 판단을 진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주로 수동으로 탐지를 해왔었고, 이러한 수동 탐지 방식이 전문 지식과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이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개념은 LLM 저지 패러다임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LLM 저지 분야는 다양한 태스크 평가를 위해 LLM을 이벨리에이터로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에이전트가 문제를 풀기 위해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중간 과정마다 이 LLM 이벨리에이터가 젖지를 하고 그에 맞게 수정을 진행하면서 최종 출력된 이 앤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실패 원인을 간접적으로만 식별할 수 있고, 각 젖지가 올바른 젖지인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둔 것인데, 이 DevAI라는 이 파인그레인드한 코딩 벤치마크를 활용하여서 중간중간 판단을 해주는 저지 에이전트를 두고 이 중간 단계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파악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를 제안하였지만 여전히 어느 지점이 실패였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이러한 실패 원인 분석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앤웬 데이터셋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앞선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이 멀티 에이전트의 태스크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기존에 수동으로 진행되어져 왔고, 수동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노동집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였고요. 이 기존 LLM 이벨리에이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앤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때 이 평가의 뭔가 목적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수단이다 라는 이 평가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LLM을 활용한 이벨리에이션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선을 위해 이 에이전틱 시스템의 어떤 점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태스크 데이터셋을 제안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태스크는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태스크이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후앤웬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Failure Attribution 메소드를 3가지 제안을 하고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Evaluation 메트릭도 2가지를 제안합니다. 태스크를 한 줄로 설명드리면 멀티 에이전트 협력 환경에서 실패 원인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포뮬레이션된 용어를 살펴보면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의미하는 large M은 보이시는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large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N개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에이전트는 이 디스크리트한 이 타임 스텝마다 턴 단위의 프로토콜로 액션인 A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large S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 스테이트 S의 집합이고, large A는 전략적 행동 액션 A를 모두 모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세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세타 T 같은 경우에는 T 시점의 에이전트를 의미하고, 한 시점에선 하나의 에이전트만 동작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해당 식을 포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 세타 T 같은 경우에는 상태 ST를 기반으로 행동 AT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ST 플러스 1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given t 시점에 상태 ST, 행동 AT, 에이전트 세타 T가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 시점에 상태인 이 ST 플러스 1이 발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체 전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이 0일 때부터 종료 시점인 라지 t일 때까지의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모두 담은 것을 타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결정적 오류를 정의하는데요. 결정적 오류의 개념적 의미는 오류를 수정했을 때 태스크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오류를 차지하는 에이전트를 Failure Responsible Agent, 실패에 책임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이때 스텝을 이 결정적 오류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먼저 전체 이 전개 과정이었던 타우에 대한 이 Z 타우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전트의 전체 풀이 과정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의미합니다. 최종 결과가 틀렸을 경우에는 1, 맞았을 경우에는 0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후에 이 오답인 데이터에 한해서 이 타우 IT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타우는 기존 풀이 과정을 뜻한다면, 이 타우 IT는 I와 T를 수정된 타우를 의미합니다. 기존 타우에서 시점 T에 에이전트 I를 수정한 것을 수정된 타우라고 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 타우의 결과는 오답이면서 수정된 타우의 결과는 정답인 경우 이를 결정적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이 I와 T를 수정했을 때 원래 오답이었던 문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 그 시점의 I를 Failure Responsible Agent라고 하고, 그 시점의 T를 결정적 오류 스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타우의 결과는 오답이면서 수정된 타우의 결과는 정답인 이 조건은 전체 failure 로그에서 다수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 스텝에 여러 에이전트가 이 결정적 오류에 해당될 경우 가장 빠른 오류 하나를 결정적 오류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발생한 이 결정적 오류가 이후의 오류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오류 하나를 결정적 오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앞서 수식적으로 정의하고 제가 설명드린 이 결정적 오류를
예시에 빗대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시와 동일한 예시인데요. 이 에이전틱 시스템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전체 풀이 과정, 타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각 단계별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이때 이 수학 전문가 에이전트가 답을 25로 잘못 뱉은 순간이 존재를 하고, 이 수학 에이전트가 답을 잘못 뱉은 순간만 수정을 해주면 이 전체 풀이는 결국 정답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전문가 에이전트의 이 풀이 스텝이 결정적으로 스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수학 전문가 에이전트는 실패에 책임이 있는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당 예시에서는 사실 이 에이전트가 뱉은 앤서가 17이 아니라 25가 되고 이게 결국 틀린 문제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적 오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 후에는 데이터셋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총 184개의 이 태스크 페일리어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수행된 데이터셋이고요. 해당 데이터셋은 크게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 노란색 박스에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실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셋을 보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가져온 것인데요. 먼저 이 퀘스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용자 쿼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쿼리는 가이아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이 어시스턴트 벤치라는 2개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리얼월드 퀘스천을 그대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failure log로 표현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히스토리는 에이전트 간 대화 및 행동 기록입니다. 이 각 스텝마다 어떠한 출력이 있었고 그 출력을 한 에이전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에이전트의 이름은 무엇인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annotatations는 결국 이 mistake agent, mistake step, mistake reg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mistake agen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유발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mistake step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오류 스텝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에이전트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정보들을 에이전틱 시스템 인포메이션으로 통합하여 이 총 4가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선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자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캡틴 에이전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요. 이 캡틴 에이전트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태스크에 최적화된 에이전트 팀을 자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에이전트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존재를 할 때 각 에이전트별 적절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 에이전트별 특화된 프롬프트까지 구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좀 태스크 수행을 잘하는 에이전트의 컨피규레이션을 찾기 위해 기존의 검증용 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 이때 사용한 모델이 GPT-4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핸드크래프티드 방식입니다. 이는 마그네틱 원이라는 기존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 마그네틱 원이라는 것은 제너럴한 태스크를 풀도록 이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를 활용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마그네틱 원의 구성으로는 오케스트레이터 하나는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파일 서퍼 혹은 코더, 컴퓨터 터미널 아니면 웹 서퍼 이 4개의 에이전트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조합하여 이 마그네틱 원이라는 것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시는 표가 이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뭐 그에 따른 통계량을 의미하는데요. 뭐 전체적인 개수는 아무래도 알고리즘 제너레이터가 더 많은 편이고, 그 로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핸드프로프티드 방식이 훨씬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쿼리가 존재를 하고, 이 쿼리는 가이아와 어시스턴트 벤치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이 리얼월드 퀘스천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쿼리를 에이전틱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에이전틱 시스템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로그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이 태스크를 실패한 이 failure 로그에 대해서만 어노테이션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은 3명의 인원이 3라운드에 걸쳐서 어노테이션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체 failure 로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한 뒤에 각각 독립적으로 이 mistake agent, mistake step, mistake region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각 어노테이션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에 대한 어노테이션까지 함께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불확실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 3명의 어노테이터가 함께 협의를 통해 어노테이션을 유지할지 혹은 수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라운드에서는 또 각자 다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서로 작성한 어노테이션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 각 어노테이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어노테이션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왼쪽의 피규어를 보시면 이 어노테이터별 소요 시간이 30.9시간, 30.2시간, 23.2시간이 소요됨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복잡한 로그를 확인하고 실패 원인 및 설명을 어노테이션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failure attribution 태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있는 피규어는 어노테이터별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15%에서 20%, 30%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어노테이터 간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한 초기 의견 불일치 비율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불일치 비율이 50%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서술상으로는 어노테이션을 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 이 failure attribution을 하는 태스크 자체가 이 언제 어떤 에이전트가 실패를 유발했는지를 LLM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failure attribution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로 all at once라는 방식은 이 전체적 맥락을 한 번에 사용하여 이 LLM의 전체 로그를 한 번에 입력하고 어느 부분이 실패에 대한 요인인 것 같은지를 찾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은 각 스텝별로 LLM에게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이 실패 요인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질문한 뒤에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적 오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는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을 최종적인 결정적 오류로 도출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서치 방식은 전체 로그가 있으면 이 중에 총 7가지 스텝의 그 failure 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중간에 4번째 로그를 기준으로 결정적 오류가 위쪽에 있니 아래쪽에 있니 를 물어보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그 시점과 하나의 에이전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탐지하는 것이 바이너리 서치 방식입니다. 이 세팅 관련해서는 이 LLM에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주어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따로 진행을 하였고요. 모델은 GPT-4.5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맞추는 정확도를 에이전트 레벨 어큐러시, 그리고 어떤 스텝인지 정확히 맞추는 것을 스텝 레벨 어큐러시라고 표현을 하고 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 에이전트 레벨 어큐러시 측면에서는 이 All at Once 방식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맥락을 한 번에 분석하면 이 에이전트 단위로 판단하는 것에는 유리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텝 레벨 어큐러시 측면에서 이 점진적으로 분석하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성능 비교한 것인데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때 모든 평가 방식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처음에 이 실험의 주요 모델로 GPT-4.5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외에 다른 모델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도 모델 종류 관계없이 일관된 성능 경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 failure 로그 길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는데요. failure 로그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스텝 레벨 어큐러시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텝 레벨로 판단하는 것은 뭐 5스텝이 있을 때 모델은 아무런 정보 없이 찍기만 하더라도 20%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텝이 뭐 10스텝, 100스텝으로 늘어나게 되면 확실히 성능이 저하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이 스텝 레벨 어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 통계적 관점에서 이 failure attribution을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나머지 방식들 간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개별 판단의 정확성은 낮지만 결국 어떤 에이전트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에이전트 레벨 어큐러시를 데이터 전체로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함을 보이고 이것은 곧 전체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는 이 Automated Failure Attribution 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하였고, 이는 LLM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해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후앤웬을 제안하였고요. 이 데이터셋은 127개의 LLM 에이전트 시스템으로부터 광범위한 failure 로그를 구성하고 이 특정 에이전트와 결정적 스텝에 연결된 파인 그레인드한 failure annotation을 수행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제시하는 이런 논문으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 분야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연구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굉장히 다양하였는데요. 실험 아이디어와 각 실험별로 파인딩스를 다양하게 도출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 개수가 184개로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는 살짝 아쉬운 데이터 개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 최대 스텝이 10이고 최소 스텝이 5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스텝 레벨 단위로 어큐시를 측정하게 되면 랜덤으로 뽑아도 최소 10%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텝을 조금 더 늘리는 데이터셋이 다수 차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핸드크래프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텝 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만 이 스텝 수가 적은 데이터셋에 대한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 PRM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 처음 보는 독자로 하여금 PRM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급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뭔가 본문에는 크게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본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성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